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기 쉬운 벡터에서 7번째 시간으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맨 먼저 다이버전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응용한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리우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또한 정의를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이버전스에 해당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다 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앞에서 썼었던 델에 여기 있는 닷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분 연산자인 델에 내적을 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다이버전스 of A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델 .a 또는 div a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정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델에 해당하는 정의가 partial over partial x의 ex가 되었죠. 근데 a 벡터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a1, a2, a3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ex가 바로 내적과 내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같은 벡터의 경우에는 크기가 1이 되고 ex.ey는 0이 되기 때문에 a1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했을 때 다 이 a1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partial a1 over partial x 더하기 partial a2 over partial y 더하기 partial a3 over partial z와 같이 이것이 바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 있어서의 다이버전스 A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다이버전스 오브 A는 바로 스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레디언트, 델이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A도 벡터인데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B도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스칼라 양이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Divergence of A하고 이것은 A.del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 연산자에 대해서 퀴즈나 다른 걸 해보게 되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 del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스칼라 함수나 벡터 함수가 바로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된 것에 해당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스위치에 해당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그 다이버전스 psi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에 해당하는 그 델이라고 하는 다이버전스는 바로 그 여기에 벡터가 와야만 합니다. 벡터가 와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psi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가 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값은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다이버전스 A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이 되겠고요. A2는 마이너스 YZ, A3는 바로 XZ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곳에 해당하는 각각의 A1, A2, A3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얻어지겠고요. 여기서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y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z, 여기에서 xz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x,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x 마이너스 z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A 벡터가 포지션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지션 벡터일 때 이 포지션 벡터에 해당하는 다이버전스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1이 바로 X가 되겠고요. A2는 Y가 되겠고요. A3는 Z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고요. 해보게 되면 x를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1입니다. 마찬가지로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겠고요. z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벡터에 해당하는 우리 다이버전스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A가 바로 R 벡터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지션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3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플라시안은 우리가 약간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라플라시안을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스칼라 함수를 보통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델의 스퀘어를 얘기합니다. 델의 제곱을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어떨 때를 델 스퀘어로 제곱으로 쓰느냐라고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를 요것을 합쳐서 우리가 델 스퀘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것을 그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파셜 스퀘어 psi 오버 파셜 x 스퀘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원룸은 증명은 간단한데요. 먼저 델에 해당하는 것의 정의를 그대로 적고요. 또 여기는 바로 그레디언트 psi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것은 델이라고 읽었고요. 얘는 그레디언트 psi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 psi의 정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내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을 하니까 내적의 중요한 성질인 같은 단위 벡터의 끼리는 내적을 하면 1이 되고 EX에다가 EY를 하게 되면 수직한 관계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이 X만의 한 내적만 살아남고 나머지 EX와 EY, EX, EZ 한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을 여기 전체에다가 적용을 내적으로 했을 때 살아남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요것을 다 이거 전체에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EY.EX는 0이 되겠고요. EY.EY는 1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텀만 살아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EY.EZ는 0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항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셜 오버 파셜 Z에 EZ를 이 전체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EZ.EX는 0이 되고요. EZ.EY도 0이 되고요. EZ.EZ만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에 해당하는 정의가 우리가 미분으로 표현을 했을 때 스퀘어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이 바로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텀도 마찬가지, 세 번째 텀이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라플라시안 psi는 바로 카티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x, y, z 좌표계를 카티션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i가 r분의 1일 때 r이라고 하는 건 거듭 얘기했지만 이 포지션 벡터의 바로 크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었을 때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것이 바로 R-1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풋사이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여기는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되는데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x제곱과 y제곱과 z제곱이 들어가 있는 항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x에 대해서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바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것에 대해서 해볼 텐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즉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x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이것을 한번 x에 대해 더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두 번 미분한 형태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 자, 먼저 그 두 가지가 곱해져 있는 것이죠. x와 r 3승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결과와 바로 r 3승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그대로 곱하고 r 3승분의 1을 미분한 것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결과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첫 번째 항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두고 x를 그대로 두고 r의 마이너스 3승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고 r3승 마이너스 3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3 r의 마이너스 4승이 되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요 r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이 결과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을 또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ial r over partial x는 r을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해보게 되니까 이제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 전체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거 전체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2x가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2와 2가 분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되겠고요. 요것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r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x 오버 r, 즉 r분의 x가 여기에 해당하는 partial r 오버 partial x는 r분의 x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를 놓고 보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r분의 x를 곱하게 되면 r의 4승에다가 r을 곱하니까 r의 5승이 되었고요. 3x에다가 x를 곱하니까 3x 제곱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r의 5승에 대해서 통분을 보게 되면 r의 5승이니까 여기다가 r제곱을 각각 분자 분모에다가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를 해보게 되니까 분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게 되냐면 분자만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3x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고요. 여기에 3x제곱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제곱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2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y제곱 빼기 z제곱을 적어주게 되면 바로 요것을 두 번 미분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x에 대해서만 r의 마이너스 1승을 두 번 미분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동일하게 제가 y하고 z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본 결과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텀은 위에서 구했었던 이 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은 여기가 이제 y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제곱이 아닌 다른 x제곱, z제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또한 결과에 의해서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결과는 여기에 z제곱이 쓰여지겠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분모를 r의 우승으로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2x제곱이 있습니다. 있고요. x 없고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x제곱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y제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y제곱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z제곱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z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z제곱 여기가 플러스 2z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z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자가 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분모가 r의 우승이지만 답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라플라시안의 제곱을 했는데 그 값이 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불러주는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델 제곱, 라플라시안 사인은 0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이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플라시안 0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입니다. 즉 3차원에서 바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r분의 1인 함수가 바로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요 라플라시안을 만족하는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다라고 부른다는 것과 또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3차원에서 XYZ가 바로 3차원이잖아요. 3차원 공간상에서 만족하는 이 푸사이의 하나의 해가 r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미분 연산자가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를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대리라고 하는 것을 A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것의 내적을 취할 때는 각각 취해주면 됩니다. 무난하게 이걸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푸사이와 A, 즉 스칼라와 벡터가 곱해진 양의 이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 벡터가 없는 푸사이만을 다이버전스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벡터 양에만 적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사이가 그런데 그 단위 어떤 A 벡터가 곱해진 형태로 있을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 푸사이에다가 A 벡터를 내적하고요. 푸사이를 따로 떼어놓고 A 벡터와 그 대리 내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적은 벡터와 벡터끼리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풋사이에 한번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이 델 오퍼레이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적용할 때에 바로 그레디언트 풋사이가 바로 벡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벡터다라는 뜻이죠.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델이 적용이 되어서 그레디언트 풋사이를 만들고 이것과 A 벡터가 내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 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A는 바로 벡터이기 때문에 델 오퍼레이터가 A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다이버전스 A로 적용이 되고 풋사이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스칼라입니다. 자, 델이 벡터고 풋사이 A도 벡터니까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두 번 이렇게 나누어 적용을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동일하게 스칼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인데 R 3승분의 R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질까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R 포지션 벡터를 벡터 A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R의 마이너스 3승을 바로 풋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갖고 방금 위에서 있었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가 그 그레디언트 풋사이에다가 A 벡터를 내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A에다가 풋사이를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해내야만 합니다. 자, 먼저 구해내야 될 것은 R-3승의 그레디언트네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R의 마이너스 3승을 구해야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이버전스 R 벡터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퀴즈에서 했던 것처럼 포지션 벡터에 해당하는 바로 그 다이버전스는 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얻어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3이라고 금방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힌트로서 이러한 것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브 R의 n승이 되겠습니다. R의 n승을 그레디언트 하게 되면 n의 R의 n-2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시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R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였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결과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R 벡터였습니다. 이렇게 언더바를 친 것을 주로 벡터로 쓰게 되겠고요. 그냥 크기를 나타내는 R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바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바로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서 적용을 해본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가 되겠고요. R에 n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곱하기 포지션 벡터 R 벡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R 3승분의 R 포지션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대로 유도해 내었지만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도 그대로 유도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을 해보게 되면 동일하게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R의 마이너스 5승의 R 벡터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다이버전스 R이 3이니까 3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R 벡터 R 벡터이기 때문에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의 마이너스 5등에다가 R의 제곱이니까 R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이버전스의 R 3승분의 R 벡터는 0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다이버전스를 어떤 벡터에다가 취했는데 그 벡터가 0이 되는 이 A를 우리가 보통 솔레노이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물리학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A는 다이버전스 A를 만족한 A가 0이 되는 그 A를 우리가 솔레노이달 장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빠른 스피드로 오늘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버전스 A라고 하는 것은 델에다가 내적을 취한 것을 합한 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며 그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확인할 것이기는 하지만 다이버전스 A와 A.L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스칼라 함수는 다이버전스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델 스퀘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의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델, 델 하는 이것이 델 스퀘어고요. 여기에 스칼라 함수인 푸사이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델 스퀘어를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